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국가의 부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나라의 국가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국가의 채무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말과 되고 난 후의 말도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었다면 생각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부채는 그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건전하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가는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하나 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빚을 얼마나 지느냐, 이 문제가 정치권 그리고 이번에는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발단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때문입니다. 당시 이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했던 발언과 대통령이 된 후에 했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도 야당 대표로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뒤 이 발언이 180도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왜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데 우리는 왜 40%를 내세우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자,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9.5%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보도를 근거로 유승민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자, 청와대의 노선에 기획재정부가 발 맞추지 못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만 내지는 질책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천년 민주연합의 대표였던 시절에 했던 발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시
새천년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이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비판한 겁니다. 당시 정부가 386조 7천억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2015년 9월 9일이니까 불과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4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문재인 새천년민주연합의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면서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 채무 비율 60% 정도를 재정 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60%까지 부채를, 빚을, 채무를 올리자는 겁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자는 겁니까? 불과 4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이렇게 변했다면 여기에 합당한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 국가 채무를 40%에서 60%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국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짐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2년 지났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 대비 40%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그 뒤 세월이 흘러서 2016년 국가 채무 비율을 계산해 보았더니 38.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38.2%로 집계된 2016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40%를 마지노선을 넘기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GDP 대비 40% 달하는 국가 채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학계에서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40%가 적정하다. 한국 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거기에 합당하는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공론화시켰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의 대통령을 표방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0%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국제적 권고라는 아주 두리뭉술한 표현입니다.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 급격한 고령화 추세, 남북 통일 변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국처의 90% 이상을 내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OECD 선진국과 우리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학계에서는 말합니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는 말합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증가, 복지지출 확대 등 고정지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는 오히려 마지노선을 40%보다 더 낮춰야 한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물론 이것은 안동현 교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많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확대를 지지하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에서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로 평가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더 많은 경제학자들은 40% 마지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채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 이것은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0% 초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면 겁이 좀 납니다.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인지는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략적인 발상이고, 그때 발언이 정략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 당시 제1야당 대표가 했던 발언이라면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주장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생각이 바꿨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해야 옳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했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 후퇴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결정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